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르스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부장님 모시고 사실 그동안에는 항상 뭐 빅테크 전체 산업 뭐 이렇게 종목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기업 하나를 깊게 파본 적은 처음이었잖아요. 아, 네네. 테슬라 이야기를 했고 그 영상이 거의 10만 뷰 달성이 됐더라고요. 혹시 아, 보셨어요? 네, 저도 확실히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그쵸, 걸 그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네. 제가 그러면서 좀 밑에 이렇게 댓글을 봤더니, 네. 아, 역시나 예상대로, 어. 네, 뭐,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항상 이제 테슬라 쪽에는 찬성과 반대의 네, 토론이 건강한 토론이 네. 활발합니다. 예, 보지 마세요, 댓글. 자, 그래서 테슬라가 그 사이에 말씀하셨던 주총이 지났어요.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느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 확실히 그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굉장한 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주총 전에 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특히나 기관 투자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이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했던 논리는 이거를 만약에 일론 머스크한테 줘버리면 이 이익이 주주한테 갈 이익이 머스크한테 가니까 이거 안 좋다라고 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은 EPS 이익에 집중을 했던 거고,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 이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다 키워놓은 건데 얘 없으면 테슬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멀티플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거죠. 결국에 결론은 기관 투자자보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그쪽에 이제 조금 더 좀 시장에서 그쪽을 이제 선택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많이 오르다가 살짝 좀 빠졌어요. 네. 예, 많이 좀 빠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지금 EPS가 지금 올라갈 만한 지금 이벤트가 뭐 그렇게 크게 없기는 한데 향후에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들이 좀 있는데 네. 우선 7월 초에 인도량이 발표가 돼요. 네. 1분기. 네. 네, 1분기 때 실적 컨콜에서 2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분기 바닥일 가능성. 그럼 2분기 때는 아마 40만 대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GP 마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인도량 그 판매량이 결국에는 GP 마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네. 드라이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 16일 새벽에 그때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때는 실제로 이 인도량 끌어올린 거를 실적으로 보고 GP 마진이 올라간 것도 보고, 그리고 하나 더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8일 로보택시니까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에 이벤트가 많네요. 네, 이벤트가 많아요. 그러면 주가가 아무래도 아래보다는 위로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고, 어제 5%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FSD 상해에서 FSD 도로주행 이제 승인을 테스트. 하면서 테스트 승인을 하면서 올랐던 건데, 결국 이것도 이제 힌트를 좀 발견을 한 거죠. 아, 투자자들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FSD의 성공이구나. 근데 보면 아마 중국에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인도량, 실적, 그리고 8월 8일에 그 로보택시 로보택시. 관련한 이벤트,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해서 또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좀 상방으로 이끌 만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다. 근데 만약에 인도량이 말씀하셨던 이제 1분기에서 2분기에 뭔가 이렇게 턴이 돼야 되는데 네. 앞자리가 4가 아니고 애매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한번 그 당일날은 좀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뭔가 하겠죠? 아니죠. 그때는 코멘트를 안 하죠. 안 해요? 네, 7월 16일 날 하겠죠. 실적 발표 때? 네, 실적 발표 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요새 보니까 되게 주주가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뭔가 끌어올릴 만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인도량이 안 나오더라도 아마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려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주주총회가 뭐 주가를 막 엄청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보다는 더 이상 아래로 안 떨어뜨릴 만한 이벤트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었던 네. 것처럼 어쨌든 이번에도 인도량이 안 나오면 당연히 한번 출렁은 하겠죠. 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지금 그 수급적으로 네. 공매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숏 스퀴즈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수급에 좀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테슬라가 거의 1년 올해죠. 올해 내내 사실상 거의
박스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쇼트 퀴즈가 나오려면 네. 굉장히 큰 모멘텀이 한번 나와서 어. 주가가 거의 뭐 한 10몇 프로 이상 한번 튀어야 됩니다. 하루에. 아. 그렇게 돼야 숏친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 숏을 이제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들어오면서 네. 그걸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예, 그 로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음. 번 모멘텀이 나오고 시장에서 반응하고 숏 퀴즈 나오고 더 올라가고 숏 퀴즈 나오고 예, 이런 받고 맞습니다. 이렇게. 예. 10% 이상 하루 당일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지, 뭐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8월 8일에 로보택시 관련한 공개 일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또 계속해서 트위터 열심히 또 X 열심히 그렇죠. 하시니까 네,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새로운 소식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권동구 부장님의 그 내용을 보니까 주제가 올해 답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 오픈북 시험이다. 네. 시장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 올해 증시가 꽤 괜찮은데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4월 달에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5월 달에 반등을 하고 나서부터 아마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네. 지금 공포 구간입니다. 근데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탐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작에. 탐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공포야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막을 조금 뜯어 보면 네. 아 이렇겠구나. 이게 이해가 될 어.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나스닥, S&P 그리고 다우인데 네. 좀 차이가 좀 나죠. 네. 다우랑 이렇게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나스닥 100에서는 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 세 기업들이 기여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대충 한 18% 정도 올랐는데 네. 와 엔비디아 혼자 지금 기여 수익률이 지금 10.5%예요. 네, 절반 이상을 감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한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다 AI 핵심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위 10개 종목이 20%를 차지하니까 근데 지수가 18% 올랐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지금 90개 종목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요 상위 10개 종목이 다 했고 네. 특히 엔비디아가 다 했다. 네. 그리고 좀 포함하자면 AI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S&P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엔비디아 이제 두 개 들어있죠. 여기도 결국에는 AI예요. 그 지수가 한 14% 올랐는데 이제 상위 10개 종목이 이제 10% 올랐으니까 네. 나머지 490개 그 종목들이 4%밖에 안 올랐다는 거고 다우존스가 좀 슬픕니다. 이게 좀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유나이티드헬스, 맥도날드, 세일즈포스 얘네들이 지금 기여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예요. 크게 마이너스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밖에 못 올랐고 상위 10개도 이제 2%밖에 못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AI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수익률 격차가 꽤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지금 계속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 지금 피어 앤 그리드 많이 당연히 탐욕으로 가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뭐 저희가 아무래도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이나 S&P를 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사상 최고치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 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번 쫙 반등한 다음에 요 때부터 쫙 내려왔거든요. 이때부터 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 때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저게 이제 탐욕에서 이렇게 공포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 5월 16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후로 계속 올랐잖아요, 지수가. 그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그렇죠. 뭐 5월에? 이벤트가 특별히는 없었는데 네. 섹터 간 종목 간 차별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더 심해졌군요. 네,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가 이미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달치예요. 지금 5월 16일부터 누적. 네, 6월 15일까지 누적 한 달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너무 깔끔합니다. 대놓고 그냥 파란색과 빨간색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반으로 쪼갰네요. 네,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자면 익숙한 애들 많잖아요. 네. AI를 주도하는 애들,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이제 들어왔죠. 이제 구글, 뭐 메타 이런 애들이 있고 아니면 혁신 성장을 지속하는 애들, 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고금리에 피해 없는 종목들, 필수 소비재. 그렇죠.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싼 것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혁신하거나 고금리 버티거나 요 지금 두 개 딱 컨셉으로 가는 거고 네. 나머지들은 다 전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차별화가 너무너무 지금 심한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핀비즈 열어놓고 투자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열어놓지 않아. 항상 데일리 차트만 보니까. 데일리 네. 차트를 보면 저희가 추세를 파악을 하기가 힘든데 음.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보면 위클리랑 맞아요. 원슬리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피어 앤 그리드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좀 감을 좀 잡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네. 그럼 공포와 탐욕 지수의 그 공포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는 애들은 가는데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포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를 만드는 게 네. 7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 여기 learn more about the index 요거 누르면 이게 조건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조건들을 보면 뭐 가격 모멘텀부터 네. 해가지고 뭐 변동성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블랙박스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제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즉 탐욕으로 가는 거고 좀 시장에서 몇몇 종목은 가고 대부분이 떨어지면 공포로 네. 좀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 사실 이전에 우리 박종훈 팀장과 얘기할 때도 지금 시점에 뭔가 고점 논란, 네. 버블 뭐 이런 단어 있고 뭐 먼지가 가라앉으면은 결국에는 다른 뭐 증시 MSCI 관련한 네. 지수처럼 조금 이제 같이 이 레벨을 맞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비판이 좀 많아요. 버블은 네. 이런 거 갖고 버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버블이라고 하는 제가 거죠? 버블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네, 제가 100년 동안에 버블은 2번밖에 없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스몰 버블은 조금씩 있었는데 딱 두 번 있는 게 1920년대 때 그때 엄청난 버블이 한 번 있었어요. 20년대? 1920년도는 어마어마한 혁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전기면도기, 텔레비전 나왔던 시대예요. 아, 그때가 1920년이에요? 네, 그때가 1920년대고 네.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스페인 독감 거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어요. 어쩌면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혁신적인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나오면서 네. 그때 당시에 다우존스 지수가 거의 한 5년 동안에 한 5배 올랐나?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사실 지금이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물론 1920년. 20년도예요. 오히려 닷컴 버블 때보다 그때랑 더 비슷하다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20년대랑 90년대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거의 데자뷰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다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버블로 가려면 이 정도 네. 과열 갖고는 과열도 아닙니다. 아예 그냥 쏠림 현상이 말도 안 되게 심해져야 돼요. 지금도 보니까 반절 딱 나눠서 한 달만 봐도 쏠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버블 단계가 10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저는 뭐 한 3, 4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초입이라는 거예요? 초입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기로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초중기로 들어온 중기로 거죠. 막 들어왔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들이 뭐 아무래도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챗GPT를 뭐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고 하고 있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려면 정말 우리들이 AI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예전에 카카오톡 없으면 못 살고 지금 모바일 없으면 못 살 정도의 뭔가 지금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아직까지는 대중한테까지 아직 퍼지지 않았고 우리의 삶을 아직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놓은 다음부터 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네. 네.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막 여러분 초입은 이제 지났고요. 근데 초입 정도가 뭐 엔비디아 한 뭐 몇백 % 올라간 게 초입이면 네. 앞으로는 와 아마 뭐 그럴 것 같아요. 바톤 터치를 해야 다른 기업들로 네, 이게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지금 바톤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 초입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로 아직 지금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프트웨어 관련 그 종목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 소위 박살이 났거든요. 네네. 이게 AI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AI에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네. 일반 소프트웨어한테 집행하는 거를 빼가지고 AI 쪽에 넣고 근데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핵심 기업들은 다 비상장이에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상장된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던 건데 만약에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는데 오픈 AI가 지금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지금 바꾸려고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년에 상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랑 좀 약간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뭔가 좀 큰 매기가 달라진다. 네,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러면 바톤 터치해서
이제 제 이 주자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들 찾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뭐 슈퍼마이크로 그쵸? 컴퓨터 네. 이런 이제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 말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가서 열심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겠지만 어떤 기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한 기업들의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고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나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언제 사냐? 사고 싶다. 네, 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채팅창에도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네, 되게 많습니다. 네. 많은데 저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해요. 어떤 기회요? 언제냐면 한 7월에서 8월 달 정도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왜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CPI와 관련된 건데 음. 요번 이제 6월 달에 발표한 CPI를 보면 제가 네. 데이터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네. 주거비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음. 다 떨어졌는데 그 CPI 끝나고 나서 바로 FOMC를 했잖아요. 네. 근데 FOMC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막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을까? 연준 위원들은 뭔가 데이터가 딱 꺾이는 걸 봐야 되는데 전 주거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주거비가 왜냐하면 주거비는 한번 올랐다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인즉슨 한번 방향을 정하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꺾이는 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꺾이는 제가 시기가? 꺾이는 시기가 계속 온다 해놓고서 지금 안 오고 있는데 네.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 되면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다 떨어지면 하나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7월 달, 8월 달에 발표하는 그 CPI 때 어쩌면 요거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아마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좀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근데 하필 8월 달에 FOMC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그 데이터 그 갖고 온 거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9월 18일 날 FOMC가 있어요. 음. 7월 30일 끝나고 나서 그러면 8월 그 CPI가 8월 중순에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비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별 일이 다 네, 있겠죠.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만약에 8월 달에 발표하는 그 7월 CPI가 어. 꺾이는데, 만약에 주거비가 꺾이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네. 와, 이거는 한번 저기 고평가에 그 신음하고 있던 종목들이 한번 크게 튈 수도 있겠다. 고평가의 신임하던 아니, 종목들. 다시 고금리에 신음하던, 네, 그러니까 아유, 말이 잘못 나왔네. 작은 종목들 맞아요. 겠네요. 네, 지금 작은 종목들 아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아니 박종원 팀장이 요새 러셀 2000을 자꾸 외쳐요. 근데 러셀 2000을 말씀하시는 네. 건지 아니면 S&P 500 내에서 중소형주로 말씀하시는 러셀 건지. 2000과 네. S&P 600, 700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종목들 결국엔 네. 이제 작은 애들이에요. 네, 네, 작은 네. 종목들이고 저 네. 지금 아직 못 올라와가지고 혼자 소외된 애들 많잖아요. 소위 이제 아크 종목들이라고 하는 그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채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만약에 저 적자 성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만약에 네. 제 시나리오대로 돼가지고 네. 그때 AI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가지고 요 자금이 수급이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얘대로 가고 AI는 AI대로 간다? 네. 그럼 시장이 진짜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그냥 타야죠 그때. 네. 이게 안 꺾인다 싶으면은 그냥 같이 타야 되는 그쵸. 거고.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시장이 이제 나쁘지 않으면 시장 내에서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데 네. 모든 애들이 다 간다는 건 시장 밖에서 지금 돈이 갖고 와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시장이 정말 강한 거니까 네. 올해 내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러셀 올라갈 때 AI에서 차익 매물 나와가지고 간다. 네. 그러면 조정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면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 좀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시나리오 CPI 안에서 이제 쉘터의 주거비에 좀 이런 하락이 나타나서 이제 저기 아래에 있던 작은 기업들이 올라와서 이쪽이 쉰다. 네. 과연 쉴 때 살 수 있을까? 그쵸. 이제 언론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뭐 AI 빅테크 드디어 버블 맞아요. 이제 예, 뭐해서 맞아요. 다 예. 깨지나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그 공포에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네. 그때 과연 건동 부장님의 말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차피 또 나옵니다. 또 나오시지만 네. 그때는 지금처럼 그때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면 사지 했지만 그때 또 가면은 그 마음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같이 책상에다 쓸 것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써놔야죠. 어. 네. 빠지면 산다. 그때 만약에 안 빠지면 그래도 산다.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셨던 건 네. 결국에는 이제 이 관련한 기업들을 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맞아요. 뭔가 주가가 조금 내려오거나 혹은 내려가지 않았을 때도 기회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 말씀에 이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음.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길게 네. 지금은 이제 막 중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라는 것이 바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떤 점에서 좀 확신을 하세요? 우선은 그 러셀 이제 중소형주가 오르는 네.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6월 12일 요번에 CPI 발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어요. 제가 갖고 온 요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파란색으로 된 요거 있죠. 요게 지금 거의 급등을 했는데 이거 지금 선물 차트입니다. 예, 분봉 선물 차트인데 네. 이게 거의 급등을 했어요. 그때 이게 러셀이에요. 네. 러셀 혼자 급등하고 나머지 애들은 또 많이 올랐죠. 뭐 네. 나스닥, S&P, 뭐 다우 다 올랐는데 특히나 저기 CPI가 좀 낮게 나오니까 러셀이 이제 급등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러셀 중소형주는 금리에 민감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다 흘러내린 거는 이후에 이제 FOMC에서 그렇게까지 뭐 금리나 기대감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지금 다 내려왔던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AI나 주도주를 꼭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제가 100년 동안에 그 버블이 두 번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큰 버블이 20년대랑 90년대인데 90년대 IT 버블이랑 지금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금리 인하를 사실 크게 하지 않았어요. 4.5%에서 6%까지 6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유지를 했고 이때 당시에 누가 올랐냐면 결국에는 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관련 그 핵심 종목들이 계속 올랐어요. 뭐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고 했지만 그 쉬는 기간들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맨 처음 6개월 쉬었다가 3개월 쉬었다가 2개월 쉬었다가 네. 1개월 쉬었다가 이제 아예 안 쉬고 그냥 달리고 이렇게 됐던 거죠. 결국에는 뭐 고금리를 이길 수 있는 혁신 기업만이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AI나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가장 이제 강하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건 낮건 물론 이제 CPI가 낮게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어쩔 수 없이 혁신 기업이 계속 살아남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주도 종목들을 계속해서 빠지든 오르든 계속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자료를 보면 주식시장은 원래 쏠림의 역사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늘 이래 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쏠려 있어. 막, 이거 IT에다 쏠려 있고 AI 쏠려 있는데 불안해요. 막 그 차트 갖고 오면서 이때도 네. 해가지고 고점 때 막 다 조정 받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원래 쏠림의 역사예요. 네. 원래 계속 쏠리면서 항상 한쪽 섹터로 그렇게 맞습니다. 몰려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250년 동안의 그 자료예요. 250년이요. 네, 이게 1800년도 때부터 하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섹터의 그 비율인데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금융하고 부동산 이제 대부분이었죠. 대부분이었다가 이때는 증기기관차랑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의 시대였고 에너지와 소재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랬던 거고 그리고 혁신의 시대니까 AI 쪽, 그러니까 저희 그 IT 쪽인 네네. 거죠. 근데 이번에도 특히나 이 AI가 저는 어쨌든 그 모든 기업들이 하여튼 느낌이 왔어요. 와, 이거 큰일 나. 적응 못하면 망하겠다. 혹은 지금 스타트업들은 와, 이거 적응 잘하면 우리가 1등 하겠다. 라고 지금 출발선상이 똑같아진 거예요. 네. 정말 오랜만에 그 모바일 때처럼. 네. 그렇게 되면 과잉 투자 해야죠. 엄청나게 해야죠. 뭐 지금 거의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과잉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1900년대와 2024년도에 지금 요 그 섹터별 비중인데 네. 그때는 철도가 사실 가장 혁신이었기 때문에 네. 뭐 50% 이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50%까지는 안 되잖아요. 네. 여기 뭐 잔잔바리로 있는 테크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더해도 네. 50%가 아직 안 되는데 저는 50%가 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도 섹터가 압도적인 게 정상이고 네. 주도 섹터가 어쨌든 산업을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도래는 안 했는데 네. 챗 GPT에서 끝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모든 이 빅테크들이 돈을 그냥 거의 연끌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직감을 한 거예요. 야, 여기서 뒤처지면 큰일 난다. 네. 이거는 세상 바꿀 거니까 어. 올인하자.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빅테크들이 지금 올인하고 있으면 저희도 가장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크게 이게 뭐 이렇게 반박을 할 만한 네. 내용이 없고 얼마나 똑똑한 그분들이 이렇게 직감을 했으면은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썼겠나 싶고 또 보여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원래 시장의 특성상 특정 그 산업군에 있어서 그 산업이 부흥하게 되면 그런 관련한 섹터에 있어서의 자금 쏠림과 주가의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최근에 그 한 몇십 년 사이에는 테크 관련한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쏠릴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특정 종목, 뭐 엔비디아,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그동안은 많이 봤는데 네. 앞으로도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은 그런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뭔가 소프트웨어 기업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네. 그럼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지금 되게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네,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ETF를 사신다거나 아니면 특정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거는 지금 시기상 괜찮은 건가요? 뭐 제가 역시 지금 네. 오늘도 이제 지켜보고 메리츠를 계십니다. 지켜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막 구체적으로 아유 좀 무서워요. 네,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뭐 하나하나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네, 네. 뭐 네. 특정 여러분, 시기까지는 뉘앙스로 알아들으십시오. 네, 뉘앙스로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7월에서 8월에 한번 그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 때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7월 초부터 7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쭉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 저는 이거를 만약에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막 미리 샀는데 그때 사실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사실 시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거 매출이랑 이익 왜 안 나와? 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순간에 네.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 1분기 때 메타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에서 조금 발견을 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AI 오케이 투자하는 거 다 좋은데 이거 투자했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언젠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언제야? 라고 했는데 뭐 sometimes in the future 뭐 잃어버리면 이제 뭐 이제는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실적 발표 때는 그거를 가장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소외를 보실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실적 발표 전까지는 네. 지금 주도주가 어쨌든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한번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더 갈지 말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CPI 정도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좀 슬슬 뭐 비중 조정을 하시면 예.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다들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마음이 급하실 급해서 겁니다. 빨리 나도 이거 사볼까, 네. 타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계신데 네. 우리에게 기회가 안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7, 8월에 수급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아서 네.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때 사도 늦지 네.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00불에 사나 그때 120불에 사나 네. 20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익이라는 그 방향을 네.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어쨌든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 100불에 살 수 있었는데 네. 120불에 사서 아이고 배 아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150불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30불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저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뭐 저는 뭐 어쨌든 요번 AI 판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바뀌었네요. 이제 다른 분으로 아, 바뀌어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아. 마음이 좀 편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다 뭐 오늘 내용이나 뉘앙스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술 섹터에 있어서 종목을 뭘 고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그 판단이 안 되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ETF라는 또 좋은 수단도 있으니까 종목을 함께 바구니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 테슬라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올 여름은 우리 뜨거운 기술주와 그 플러스 테슬라로 뭔가 한번 네. 우리가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네. 네, 지켜보고 있다. 예, 네. 지켜보고 있어서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우리 권동우 부장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을 저희 이 영상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우리 부장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선플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2주 뒤에 또 관련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훌륭하죠?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